안녕하세요, 제라트입니다. 오늘은 매주 올라가는 1분 마야 영상을 꿈 영상으로 준비하였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을 알아보고 응용하여 간단한 모니터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만든 뒤 우클릭하여 면 선택 모드로 면을 하나 선택한 뒤 메뉴바 좌측 상단에 있는 해당 부분을 모델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에디트 메쉬에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속성창과 무브 툴이 나오게 되고, 무브 툴을 클릭하여 이동하면 이렇게 면이 추가되는데, 면이나 선을 추가하여 늘려주는 기능을 익스트루드라고 합니다. 가볍게 속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싱크니스는 추가되는 면의 두께를 뜻하며, 로컬 트랜스레이트 Z는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뜻합니다. 두 속성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싱크니스는 두께를 일정하게 늘리는 것이라며, 로컬 트랜스레이트 Z는 방향에 맞는 거리만 이동하기 때문에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오프셋은 내부나 외부로 면을 추가해주며, 디비전은 추가된 면을 분할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Keep Pace Together는 여러 면을 익스트루드 할 때 분할시킬 건지 합칠 건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모니터를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제작하여 모양을 잡은 다음 위쪽 면을 익스트루드의 오프셋으로 좁혀주시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면을 뽑은 다음 로테이션 툴로 회전해서 또 면을 뽑아주세요. 이것을 두세 번 반복하여 모양을 잡고 새로 큐브를 만들어 위치시키고, 크기를 조정한 다음 똑같이 익스트루드의 오프셋을 써서 면을 좁히고 안쪽으로 면을 추가하면 완성됩니다. 오늘은 지난번 익스트루드에 이어 모델링 기초기능 커넥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만든 뒤 우클릭하여 엣지 모드로 바꿔주시고, 엣지 두 개를 선택한 다음 메뉴바 에디트 메쉬에 커넥트를 눌러주면 선택한 엣지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엣지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엣지와 엣지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커넥트라고 합니다. 커넥트는 기본적으로 엣지와 엣지 중간에 선이 생기게 되는데, 화면에서처럼 엣지를 선택한 다음 커넥트를 하면 이렇게 중간에 연결해주는 엣지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커넥트는 메뉴바 메쉬 툴에도 똑같은 게 존재하는데, 메쉬 툴에 있는 커넥트 옆에 속성을 누르면 화면에 녹색으로 연결될 선이 미리 나오고 속성창도 나오게 됩니다. 슬라이드는 중간에 생기는 선의 위치를 수치만큼 바꿔주는데 0.001에서 0.999만큼 위치 조정이 가능하며, 세그먼트는 연결해주는 엣지의 개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핀치는 엣지와 엣지 사이를 얼마만큼 떨어지게 할 건지를 뜻하는데요. 양쪽 끝에 균일한 간격의 엣지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간단한 책상을 만들 수 있죠. 오늘은 서로 다른 모델링을 합치거나 떼어내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브를 만든 뒤 지난번에 배운 복사하는 방법 컨트롤 D를 눌러주고 W를 눌러 옆으로 이동시켜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우선 합친 것부터 해볼 텐데요. 큐브 두 개를 선택해준 뒤 메뉴바 메쉬의 컴바인을 눌러주면 떨어져 있는 개별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기능을 컴바인이라고 합니다. 좌측에 있는 해당 버튼 아웃라인을 눌러 확인을 해보면 개별 큐브 1, 2가 있고, 컴바인을 누르는 순간 큐브 3이라는 합쳐진 오브젝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컴바인은 두 개를 합쳐주긴 하지만 개별 오브젝트의 히스토리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합치고 떼내는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게 될 텐데, 그럼 이런 히스토리가 너무 많이 남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프로그램의 렉을 유발하죠. 그래서 컴바인 후엔 반드시 메뉴바 에디트에 딜리트 바이 타입에 있는 히스토리를 눌러 꼭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개별 오브젝트로 분리하려면 메뉴바 메쉬의 세퍼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개별 오브젝트로 분리하는 기능을 세퍼레이트라고 합니다. 세퍼레이트 역시 기존 히스토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서 배운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해요. 지난 시간 배운 기능들로 간단한 책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들고 보니 너무 밋밋해서 지금껏 배운 기능을 활용하여 모양을 추가해줬습니다. 지금처럼 한쪽만 모델링을 하게 되면 반대쪽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작업해놓은 절반을 복사하여 반대편으로 넘기면 편합니다. 커넥트로 가운데 엣지를 만들고 절반을 지운 뒤 절반에 해당하는 모델링만 선택하여 컴바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설트 키로 키버스를 절반에 위치시키고 복사해준 다음 채널창 스케일에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컴바인을 해주면 효율적인 모델링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접합 부분이 완전히 붙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바인은 두 도형을 하나로 합치기는 하지만 접합 부분을 연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머지입니다. 접합 부분에 해당하는 버텍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 메뉴바 에디트 메쉬에 머지를 눌러주면 버텍스들이 완전히 접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버텍스들을 접합시키는 기능을 머지라고 합니다. 머지의 속성이 디스턴스 스레솔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버텍스를 접합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해당 수치를 올려주시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너무 과하게 올리면 원치 않는 게 붙기 때문에 보통은 0.001을 주고 상황에 따라 수치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합치는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 떼어내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컴바인을 활용하여 합치기도 하지만 개별 단위로 조작하기 위해 분리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책상과 의자 모델링이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 의자만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메뉴바 메쉬의 세퍼레이트를 누르면 개별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며, 지금처럼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기능을 세퍼레이트라고 합니다. 세퍼레이트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만 분리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오브젝트는 세퍼레이트가 안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붙어있는 오브젝트를 떼어내고 싶을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폴리곤 모드로 선택하신 후 메뉴바 에디트 메쉬 디태치를 눌러주면 분리할 수 있는데요. 붙어있는 면을 떼어내는 기능을 디태치라고 합니다. 디태치의 경우 붙어있는 면을 떼어내는 것일 뿐 오브젝트를 완전히 분리하는 건 아닌데요. 툴바의 아웃라이너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아직도 하나의 오브젝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오브젝트로 분리하려면 아까 했던 세퍼레이트를 쓰면 되죠. 참고로 합치는 기능인 컴바인과 마찬가지로 분리할 때도 반드시 히스토리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브릿지와 에디트 엣지 플로우를 활용하여 의자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꺼내 우클릭하여 엣지 모드로 엣지를 선택한 뒤 커넥트를 하여 위쪽 면을 제거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 복사한 다음 우측 채널 창에 로테이트 Y에 90을 써서 90도로 돌려주고 무브 툴로 이 정도에 위치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오브젝트를 컴바인으로 합쳐주고 양쪽 끝부분 엣지를 모두 선택할 건데요. 엣지를 더블 클릭하여 루프 셀렉션으로 모두 선택 후에 Shift 누르고 반대편 엣지도 더블 클릭하면 전부 선택됩니다. 이제 에디트 메쉬에 있는 브릿지를 누르면 면이 생성되는데 선택한 엣지들을 다리처럼 연결하는 면을 추가해주는 기능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툴의 속성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디비전은 연결해준 면에 엣지를 얼마나 추가할지에 대한 것이고 트위스트는 연결해주는 위치를 옆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면에 엣지를 전부 선택한 뒤 커넥트를 해주고 해당 엣지를 선택, Shift를 누른 뒤 우클릭하면 중간에 에디트 엣지 플로우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엣지가 중간 지점으로 이동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의자 모델링의 프레임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델링을 부드럽게 만드는 스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책상과 의자를 모델링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각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로 제작된 모델링이 이렇게 각져 있으면 안 되기에 이러한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스무스라고 합니다. 마야에서 스무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메뉴바 메쉬에 있는 스무스입니다. 스무스를 적용하면 박스였던 모델링이 둥글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스무스는 면을 분할한 뒤 각각의 버텍스들이 양옆의 버텍스들 중간으로 이동하여 부드럽게 표면 처리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성창의 디비전은 얼마나 분할할 건지 정하는 창으로 기본값 1에서부터 숫자를 올리면 해당 숫자만큼 분할을 하게 되죠. 참고로 너무 과하게 올리면 컴퓨터에 가부하가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으로 숫자 3번을 누르면 스무스 모드라고 하여 뷰포트 상에서 스무스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무스 툴에 디비전 2를 적용한 것처럼 보이며 다시 1번을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오기에 모델링 작업 시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죠. 지난번 스무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자 모델링의 각진 부분을 3번을 눌러 부드럽게 하였더니 모델링의 형태가 무너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스무스의 원리인 해당 엣지가 양옆에 있는 엣지들 중간으로 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툴인 인설트 엣지 루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옆에 있는 애들의 중간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을 잡아줄 엣지의 양옆 간격을 줄여주면 이동하지 않는데요. 커넥트를 활용해서 줄여도 되지만 원하는 부분에 바로 생성하는 기능이 인설트 엣지 루프를 쓰면 더 편한데 메뉴바 메쉬 툴에 인설트 엣지 루프를 누른 뒤 해당 도형의 엣지 부분을 클릭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생성되고 원하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떼면 엣지가 생성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엣지 간격을 줄이면 스무스할 때 형태를 유지할 수 있죠. 혹시나 실수로 엣지를 너무 많이 생성했을 때 해당 엣지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과 백스페이스 버튼을 같이 누르면 제거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 엣지를 너무 많이 추가하면 안 되고 적당히 추가해야 하는데 초심자 입장에선 적당히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차후 스무스를 위한 엣지 제작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